자, 8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는 워크벤치에서 그래픽 환경에서 테이블을 만들었지만 더 권장하는 사항은 이제 SQL문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create 테이블 문을 사용하면 되는데 create 테이블에 이제 도움 많이 나는 원형이 이렇게 돼요. 형식이 create 테이블하고 쭉 하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쓰는 옵션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MySQL 5.0에서는 보면 테이블 압축 기능도 있는데요. 이것도 잠시 후에 실습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간단한 테이블 만드는 건 뭘까요?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 그리고 열 이름 데이터 형식. 지금 여기는 열이 하나만 있는 테이블이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열 이름, 데이터 형식. 그리고 계속 하려면 콤마, 열 이름, 데이터 형식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 되죠. 근데 이번에는 앞에서 한 유저 테이블과 그 구매 테이블 bytbl을 SQL문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실습을 같이 해보죠. 실습 2번 309페이지부터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커리창을 새로 열까요? 다 닫고 자, 새로운 커리창 하나 열죠. 열고 이제 여기서 작업할게요. 저는 이제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그냥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입력하는 거,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 찾아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까요? 그러면 드롭시키고 다시 됐죠?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지고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테이블은 create 테이블 방법만 말씀드린 그걸 할게요. 자, 볼까요? 유주문으로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드롭 테이블, 기존 형식 테이블이 있으면 지워라 이런 얘기죠. 이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그냥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create 테이블 보면은 create 테이블 이름 먼저 그리고 열 이름 데이터 형식, 열 이름 데이터 형식. 그리고 우리 아까 한 거랑 거의 동일하게 쭉 했습니다. 아까는 직접 입력을 그래픽 환경에서 선택하면서 작업할 수 있고 지금은 그냥 입력하는 건데 좀 지나면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입력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콤마로 구분되어 있고요. 제가 뒤에 여기 하이픈 두 개는 주석이잖아요. 뒤에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어떤 열인지 확인도 가능할 겁니다. 자, 바이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까지 해서 실행할까요? 실행하니까 자, 테이블 두 개가 잘 만들어졌네요. 됐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안 했냐면은 우리가 널값, 난널인지를 체크를 안 했네요. 그래서 난널도 이 뒤에다가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 난널을 필요하다면 난널 또는 널을 써주시면 돼요. 보면은 우리 아까 기획했듯이 유저 아이디랑 뭐 네임 이런 건 난널이고 널값 허용하는 거는 전화번호 없어도 되죠. 휴대폰 없으면 널값 허용하고 이렇게 널인지 난널인지를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 난널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널은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빈 값을 허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얘도 바이트별도 마찬가지죠. 넘버, 그죠? 일련 번호는 난널, 그리고 유저 아이디 난널, 그리고 그룹 네임은 널이었죠. 그래서 아까 수업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실행할까요? 당연히 잘 만들어졌겠죠? 됐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본키 설정을 안 했네요. 그렇죠? 유저 아이디와 넘 여기다가 기본키 설정하는데 아까는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키 체크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얘는 당연히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죠. 유저 테이블 유저 아이디가 기본키, 넘이 기본키. 역시 실행해 볼까요? 역시 잘 만들어지죠. 계속 잘 만들어지는 게 여기 위에 드랍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계속 제가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네요. 뭐죠? 바이테이블에 얘 넘 뭐로 했죠? 우리 자동 증가하기로 했죠? 자동 증가하는 거였죠? 오토 인크리먼트죠? 오토 인크리먼트를 써주죠. 오토 인크리먼트를 어디다 써줄까요? 아무데나 관계는 없어요. 위치는. 근데 되게 인트 다음에 여기다 요즘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넘 일련 번호가 정수고 자동으로 입력된다. 역시 실행하니까 잘 되죠. 하나 또 하죠. 자, 이게 뭐죠? 포린 키 안 잡았죠? 얘는 프라이머리 키는 잘 잡혔고 포린 키 잡아야 되는데 포린 키는 맨 마지막에 여기서 어마운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이 뒤에다 이제 포린 키를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거 그거를 다시 써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포린 키 레퍼런스 해가지고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여기죠? 여기를 참조하게끔 되겠죠. 자, 또 실행해 볼까요? 됐죠? 잘 됐죠. 자, 기억하실 만한 게 뭐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 참조하는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있죠? 얘는 프라이머리 키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안 돼 있으면은 안 돼요. 유니크 키도 돼요. 두 개 되는데 유니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된 것을 레퍼런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또 데이터 입력해 볼까요? 이제 테이블 다 만들었으니까 데이터 아까랑 똑같이 3건씩 입력할까요? 인서트문을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3건을 제가 입력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해서 드래그해서 실행. 입력이 잘 됐죠? 3건이 잘 입력이 됐고 역시 구매 테이블도 3건 입력할까요? 3건 입력해서 복사해서 인서트문으로 교재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강의만 들으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고 뭐 교재랑 같이 보시든가 하고 실습을 같이 하실 거면은 혹시 여러분이 입력을 못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니까 잠깐 멈춰놓으면서 입력하고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그냥 강의만 쭉 듣고 실습을 따로 몰아서 하는 것도 책 보면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같이 하면 좀 오래 걸릴까 봐요. 저는 지금 복사해서 붙여놓으니까 금방금방 되는데 여러분 그 수업 시간 계속 멈추면서 해야 되면 너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강의만 쭉 보고 강의가 짧게 짧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한 길어야 30분이니까 그거 듣고 실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학습 방법 같습니다. 자, 다시 얘 입력해 볼까요? 네, 드래그해서 오류가 났네요죠? 한 건, 두 건은 들어갔죠? 두 건 들어갔는데 세 번째는 오류가 났으니까 세 번째는 입력이 안 된 거죠. 왜 입력 안 되는지 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회원이 아니니까 JYP는 입력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 했던 거랑요, 앞에 시간에 워크벤치에서 했던 거랑 지금 SQL문을 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 작업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312페이지 PCP 되고요. 자, 제약 조건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책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테이블이 중요하고 테이블의 핵심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 조건이니까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약 조건은 이미 여러 번 써왔지만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할게요. 제약 조건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제한된 조건이다. 데이터는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결해야 돼요. 무결해지도록 도와주는 조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요. 무조건 입력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제약 조건이 만족했을 때 입력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할 때요. 주민번호, 요즘은 좀 안 넣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한다. 그러면 주민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제약 조건이에요.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은 입력되면 안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동일한 게 안 들어간 이유가 주민번호에는 동일한 게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제약 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물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런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제약 조건의 종류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이제 눈에 익은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MySQL은 일단 5가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처음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뭐였죠? 중복되면 안 되고 비어있지도 않는 거. 그리고 포린 키 제약 조건 계속 사용하는 거죠. 웨리키 제약 조건도 쓰고 자 유니크 제약 조건이 나와요. 유니크 제약 조건 뭐냐면은 널 값은 허용하지만 중복하면 안 돼요. 그게 유니크 제약 조건이고
디폴트는 뭐냐면은 내가 값을 입력을 안 하면 자동으로 이 기본값이 뭘 입력되도록 하겠다. 그런 거고 널값 허용은 난널, 널 기억나시죠? 난널은 반드시 입력하는 거. 널은 뭐 입력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걸 설정하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제약 조건에 만족되는 것만 입력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력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무결성이 점점 더 지켜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기본키 제약 조건 보면요. 자, 기본키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고 얘는 핵심이 이거예요. 중복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널 값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그 회원 테이블에서 뭐를 기본키로 했죠? 회원 아이디를 기본키로 잡았어요. 기억나시죠? 그 그림 다시 볼까요? 유저 테이블 쭉 올려서 자,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요. 자, 우리 회원 테이블의 열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열이 있는데요. 이 열 중에서 우리가 기본키를 뭘로 잡았죠? 유저 아이디, 아이디를 기본키로 잡았어요. 근데 이 유저 아이디가 자동으로 기본키를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써줬기 때문에 얘가 기본키로 잡혔어요. 근데 기본키로 얘 유저 아이디가 적당했죠? 두 가지를 만족하네요. 뭘 만족해요? 유저 아이디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쇼핑몰 회원 가입할 때 중복 안 되잖아요. 또 회원 이름이 회원 아이디 없이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당해요. 괜찮네요. 근데 이름을 내가 기본키로 지정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름은 무조건 있으니까 난널은 되지만 중복이 안 되게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기본키로 설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름이 같은 사람은 한 명만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또 가입하려고 할 때, 당신 이름은 이미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생년은 어때요? 출생년도도 적당하지 않죠? 지역, 국번, 전화번호 다 적당한 게 없네요. 전화번호가 사실 국번과 전화번호를 합쳐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가 좀 더 적당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긴 없지만 비록 주민번호라든가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것도 중복이 안 되니까 또 비어있지도 않으니까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회원 테이블 쇼핑몰이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가 제일 적당하겠다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다르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요즘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나 회원 로그인할 때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대개 이메일을 기본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 잡으셨죠? 기본키는 여러분이 설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 기본키는 테이블에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당 하나만, 한 개 열에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개 열에만. 하지만 한 개 열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두 개 열을 합쳐가지고 기본키를 하나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한 개 열에 기본키를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 개를 선택해서.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두 개 열을 합쳐서 하나의 기본키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키 설정하는 문법은 앞에서 했는데요. 간단하죠. 열 뒤에다 쭉 뒤에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만 지정하면은 이 유저 아이디 열이 기본키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해봤으니까 한번 또 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키로 우리가 지정했으니까 얘를 테이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디스크라이브 문을 쓰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직접 뭐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따 해보고 자 디스크라이브하고 테이블 이름 주면 이 테이블에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저 아이디에 키하고 PRA 나오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됐다. 유저 아이디 열이 이렇게 테이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 키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 기본 키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유저 아이디에 뭐가 생기냐면 기본 키가 생겨요. 근데 그 기본 키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내가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DBMS가 알아서 만들어줘라 이런 의미고 제가 기본 키를 설정하면서 기본 키의 이름까지 하려면은 방금 말했던 방식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맨 밑에 컨스트레인트하고 프라이머리 키하고 이제 요 이름을 내가 지어준 거예요. 지금 요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MySQL에서 이 프라이머리 키 이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뭐 틀리진 않아요. 틀리지 않고 내가 기본 키 이름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지면 뭐가 좋냐면요. 잠깐 지우고 다시 해보죠. 자, PK 유저 TBL 유저 아이디 면 PK가 뭐야? 프라이머리 키인데 유저 테이블이 유저 아이디에 설정되어 있다. 이름만 가지고도 사실은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키 이름 관리가 되니까요. 또 다른 방식으로요.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요. 기본 키 설정하지 않고 만든 다음에 얼터 테이블 문을 써가지고 기본 키를 추가하는 거예요. 얼터 테이블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테이블을 수정하는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 키를 추가해라 테이블에, 이런 의미로 add constraint에서 이 문법을 사용해서 얼터 테이블로 기본 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처음에 뭐였죠? 그냥 이거죠. 셋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용하는 게 다양하니까. 처음에 열 이름 뒤에다가 맨 뒤에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테이블을 쭉 정의한 다음에 맨 마지막 열에서 콤마 찍은 다음에 constraint 프라이머리 키 이름 그리고 열 이름 이렇게 하면 유저 아이디에 기본 키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 방식도 있고요. 동일해요. 세 번째 방식은 그냥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 없이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얼터 테이블 문으로 이렇게 지정하는데, 이제 얼터 테이블 요거 자주 쓸 거니까 지금 확실히 기억해 놓으세요. 세 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얼터 테이블을 수정해라. 무슨 테이블을요? 유저 TV를 수정해라. 변경하자 이런 말이고, 그 다음 줄은 add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추가해라. 제약 조건 이름은 PK 유저 TVL 유저 아이디다. 이건 제가 지어준 거예요. 요 이름은 제가 지어준 거니까 요 이름으로 해라. 그런데 이제 어떤 제약 조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해라. 어떤 열에? 유저 아이디 열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얼터 테이블이 사실은 뭐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 요걸 자주 잊어먹는데요. 요 구문을 아예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본 키는 테이블당 한 개만 지정한다 그랬죠? 한 개만, 테이블당 한 개만. 근데 한 개 열에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두 개 열을 합쳐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요 테이블은 제품 코드, 제품 일련 번호, 제조일자, 현재 상태, 요 네 개 열인데, 이 중에 이제 기본 키로 잡을 만한 게 제품 코드 보니까 제품 코드가 중복된 게 있어서 안 되겠네요. 그죠? 제품이 하나가 아니고 AA가 뭐 냉장고고, BBB가 뭐 TV, CCC가 세탁기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제품 일련 번호도 AA00이니까 그러니까 제품끼리는 일련 번호가 있는데, 문제가 이 제품도 일련 번호가 1번부터 하죠. 이 제품도 1번 번호. 얘도 기본 키로 안 되고, 제조 일자도 안 되고, 현 상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요 테이블, 이 테이블은 기본 키로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왜? 중복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중복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겼고요. 제품 코드와 제품 일련 번호 두 개를 합치면은 어때요? AAA0001, AAA0002, BBB00 이러니까 얘는 중복될 리가 없죠. 왜? 제품 코드끼리는 번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 합치면은 기본 키로 설정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키는 하나만 잡혀요. 열은 두 개를 합쳤지만. 자, 그 방법을 직접 쿼리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만들고, 자, 방금 번 제품 테이블 만들죠. 자, 코드 이름,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제품 코드, 제품 아이디, 그리고 날짜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어 보죠. 자, 테이블 만들고요. 자, 테이블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는데요. 뭐 키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주시면 되고, 콤마로 구분하면 돼요. 프로덕트 코드랑 프로덕트 아이디 두 가지 있죠. 제품 코드와 제품 아이디 두 가지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면 기본 키는 하나만 생성돼요. 요 하나만 생성되지만 요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됐죠? 데이터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방식이 또 지금 얼터 테이블 했죠. 얼터 테이블 말고 이렇게 돼요. 얼터 테이블 말고 직접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하시대요. 직접 똑같아요. 실행해 볼까요? 똑같죠? 자, 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고 컨스트레인트하고 이름 주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이런 식으로 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두 개의 열을 합쳐서 하나의 기본키를 설정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가끔 쓰는 기법이니까.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ow 테이블로 show index from 테이블 이름 주면은 실행해서 결과 보면요. 자, 프로드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 있죠. 같은 테이블인데. 그런데 1, 2번 있죠. 이게 1번, 2번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가 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를 두 개의 열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키가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셨다면 꼭 실습을 통해서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